안녕하세요. 2023년 글로벌 농식품 시장 트렌드 및 전망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본 사회를 맡은 트레이드 파트너스 최정림입니다. 2022년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웨비나는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시장의 변화와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식품 수출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2022년 식품 동향을 살펴보고 2023년 전망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우리 식품 수출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이죠. 아시아 문화권의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의 2022년 시장 현황과 2023년 요망한 품목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해외 수출 시에 꼭 고려해야 할 식품 수출 첨가물과 유해물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한국 식품에 관심이 높아진 EU 식품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년 글로벌 농식품 트렌드 및 전망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호선 수출식품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AT 수출식품이사 김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출 정보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수출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물류난, 국제정세 변화 등 여러 수출 여건의 악화에도 올해 11월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10억 불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농식품 수출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금 각인되고 있고요. 우리 농식품 수출 기업도 수시로 변하는 통상 무역 관련 정책과 국가별로 다른 통관 검역제도 그리고 규정 변경 사항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이번 웨비나는 올해 추진한 수출 정보 조사 결과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업계가 꼭 알아야 될 주제로 선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수출 견역별 농식품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2023년 농식품 시장을 전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관 라벨링 규정 개정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보고자 주요국의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정보 제공 전문 사이트인 카티를 통해 식품 첨가물과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AT는 해외 증망을 활용해서 각국의 통관 검역제도 등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고요. 해외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현지 법률, 통관 등 전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계의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농식품 수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그리고 신속한 해외 시장 이슈 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AT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출식품이사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드 파트너스 안지정 박사님의 북미 농식품 시장 분석 및 2023년 전망을 시작으로 이번 웨비나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파트너스의 안지정입니다. 먼저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미국 경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제약,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장의 통계와 정책, 그리고 다양한 뉴스 매체를 활용해서 2022년 미국 식품 시장을 분석하고 2023년을 전망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미국 식품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3%대의 성장을 보이다가 올해는 무려 7%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3개의 세부 식품 분류를 통해 살펴본 결과 9,600억 달러의 전체 시장 규모 중에 무려 2,900억 달러가 스낵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육류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전년 대비 7%의 수준의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스낵류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 소비자의 입맛 취향에 따라 다양해지면서 새롭고 독특한 맛을 지닌 스낵류가 많은 인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김스낵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어치를 수출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루텐 프리나 알레르기 프리 같은 또한 그 유기농 스낵에 대한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도 우리 스낵 제품들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맛과 영양을 지닌 스낵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식품은 육류와 유제품류로 상위 판매를 보였지만은 인기를 가진 기업이나 제품은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면서 육류 또는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홍보하고, 예를 들면은 뉴트럴 푸드 같은 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상쇄하려는 사료나 거름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유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식품군은 무려 20%에 성장한 펫푸드였습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인은 약 70%가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는데요. 제품도 재료와 성분을 중요하게 따지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소비의 전체 시장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구매와 배달 식품을 규칙 규모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프라인은 2020년도에 약 6,100억 달러, 2020년도에는 5,007억 달러 정도로 소폭 감소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시장은 2021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39%에 급격히 성장을 했고 올해도 약 한 14%를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월마트를 매출에 있어서 앞선 듯이 향후에도 온라인의 유통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달 시장 규모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보다 큰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배달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자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코로나 발생 후 본격적으로 배달 중개 서비스가 생각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미국 배달 서비스의 최근 3년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은 2021년은 전년 대비 무려 4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도어대시, 우버이츠, 그럽헙 같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우버의 사업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음식 배달 사업에 대한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도 경쟁이 치열해서
배달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면은 무료 배달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도 과거에 간편식 또는 밀키트뿐만 아니라 신선 채소 등 다양한 품목에서 구독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미국 소비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기후 위기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소비 증가와 나에게 좀 더 좋은 식품, 그리고 온라인 식품은 구독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에 대한 급속한 성장으로 압축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 또한 보시는 것처럼 발표된 식품 안전 규제 중 우리 수출 기업에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규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지만 내용과 빈도를 보았을 때 우리 식품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높은 무역 장벽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 9월에 수입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지침을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발표한 수입식품 안정성을 위한 전략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번 수입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지침은 4개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수행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미국 식품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입식품을 위해 식품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검증하기 위해 검사 및 시험, 수출국 규제 당국에 대한 정보 교류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FDA 국경 감시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유입 방지를 수입업자들에 대한 규정 준수 내용으로 수입 검역 심사, 물품 검사, 샘플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하지 않은 수입 식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수입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지침으로 농산물 수출 기업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사과배, 감 등의 과일과 다양한 채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침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수출 식품 기업들은 미국 수입 규정 및 검역 과정에 대한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를 느껴집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식품은 약 16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수출 규모로 보았을 때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최근 5년간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은 2020년 전년 대비 무려 약 30%의 수출 금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누적 금액으로 산정 보았을 때 2021년보다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통계 정보원을 활용해서 품목별 수출액을 분석해 본 결과 조미김이 전체 수출액 중 약 8%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품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이 건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을 밥 반찬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스낵을 즐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스낵 소비에 새롭고 건강한 니즈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염도를 낮추거나 다양한 재료를 가미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라면입니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5년도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약 53%나 굉장히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인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인 품목을 보면은 단연 찌거나 삶은 쌀과 김치가 보입니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은 찌거나 삶은 쌀의 경우 무려 51%, 김치는 46%의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우선 찌거나 삶은 쌀은 분류 항목으로 보았을 때 즉석밥, 컵밥 등 이런 간편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양에서는 발효식품을 시간이 만들어낸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한류와 더불어 면역력에 좋다라는 인식이 김치 소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 전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년 3에서 4%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품목은 잼과 스프레드 그리고 수산식품입니다. 미국 잼 또는 스프레드 시장의 경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식품으로 취급되는 꿀과 견과류 스프레드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아침 식사 대용이나 기분 전환을 하려는 소비자가 증가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산식품도 간편식으로 인해서 편의성에 대한 증가와 건강과 맞물려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유통 채널에 대한 전망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성장해야 하지만 유통 채널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류를 하면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오프라인은 약 12% 정도의 감소를 보여줄 것이고 온라인은 30%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전망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은 코로나19로 매장 영업이 제한이 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이미 전환을 했고 서비스를 신장했으며, 신선식품과 같은 과거 오프라인 판매가 이루어졌던 품목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시 구독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진 것도 시장 전망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식품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어가 온라인 유통을 한다면 웹사이트나 앱이 사용자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앞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은 미국 식품 소비에 있어서 세 가지의 큰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 식생활에 대한 변화이고, 두 번째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 증가이며, 세 번째는 식품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 식생활에 대한 변화는 당장 업사이클링 식품과 식물 기반의 식품의 다양한 출시에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식품 기업의 ESG 도입은 지금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 친화 식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로 활용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 증가입니다. 올해 AT와 함께 미국 쌀가공 식품 조사를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인터뷰 결과 이미 10년 전부터 글루텐 프리 식품은 다양하게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는 급속도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식품 과민증과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를 들여다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식품 알레르기의 어린이가 10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된 결과를 보면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쌀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가공식품이 새로운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루텐 프리나 알레르기 프리 식품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푸드테크입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은 먹거리가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조하고 운송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략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의 변화 환경은 우리 식품 수출 기업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미나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파트너스 안지정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국 비관세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 EC21 RNC 김민지 주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동향 및 주요국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EC21 RNC 김민지입니다. 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2년 식품 비관세 장벽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2022년 비관세 장벽 조사 사업을 통해 파악한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의 발생 동향과 주요 국가의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2022년 글로벌 식품 안전 문제 사례의 발생 동향을 글로벌 통관 거부 사례와 리콜 사례,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와 리콜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자사에서 수집된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를 비관세 장벽 유형과 이슈 발표 국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주요 국가의 식품 비관세 장벽 조치 사항을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글로벌 식품 안전 문제 사례의 발생 동향입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현재까지 공시 완료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식품 안전 문제 사례를 기준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통관 거부 사례의 발생 동향입니다. 통관 거부 사례의 조사 대상국은 총 7개 국가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호주, EU, 러시아의 통관 거부 사례를 매월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2022년 글로벌 통관 거부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1,054건으로 확인되며 전년 대비 약 2,000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관 거부 사례가 고시된 국가 중 전년 동기 대비 통관 거부 사례 수가 증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확인됩니다. 이 중 2022년 통관 거부 사례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의 2022년 글로벌 통관 거부 사례 수는 전년 대비 약 1,600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식품 통관 거부 사례의 주요 원인은 라벨링 포장 문제로 확인되며 미국의 경우 최근 식품 알레르기 성분, 영양 성분 표기 기준 등 라벨링 표기 규정 사항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라벨링 표기 기준의 변동 사항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외 중국의 경우 서류 미비 문제가 주요 통관 거부 문제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본과 러시아는 위생 문제로 인한 통관 거부 사례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콜 사례 발생 동향입니다. 글로벌 리콜 사례의 조사 대상국은 총 14개 국가로 2022년 수집된 글로벌 리콜 사례 건수는 총 3,617건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00건 감소한 수치인데요.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필리핀의 2022년 리콜 사례 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리콜 사례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외 미국과 일본, 캐나다, EU,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는 전년 동기 대비 리콜 사례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체로 위생 문제로 인한 리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리콜 사례가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미생물 검출로 인한 위생 문제가 확인되어 리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대장균의 일종인 크로노박터균 감염 가능성으로 미국 분유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리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이 사례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의 증가한 리콜 사례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산 문제 사례의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한국산 식품의 통관 거부 사례 발생 동향입니다. 2022년 9월까지 집계된 한국산 식품 통관 거부 사례 수는 총 189건으로 2021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EU와 대만의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EU에서 문제가 된 한국산 식품 사례는 주요 문제 사유로 성분 부적합 문제, 주요 품목으로는 면류 제품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EU는 2022년 2월부터 한국산 면류와 식물성 식이 보충제에 대한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가 확인되었는데요. 대부분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주로 인삼류 제품이 통관 거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만에서는 잔류농약 검출 문제로 인한 한국산 농산품의 통관 거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으로 농산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수출 전 수출 품목의 대만 잔류농약 기준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도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2022년 한국산 통관 거부 사례 건수는 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생 사례 건수는 감소했지만 버섯 품목의 수입 통관 거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 수는 총 148건으로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리콜 사례 수집 국가 중 일본, EU, 필리핀의 한국산 식품 리콜 사례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일본과 필리핀의 한국산 식품 리콜 사례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리콜된 한국산 식품은 주로 면류 제품으로 확인되며 주요 문제 사유는 라벨링 포장 문제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로는 2022년 7월 한국 과자류와 면류, 음료류 제품이 일본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대량 리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U에서 주로 리콜된 제품은 면류 제품이며 성분 부적합 및 위생증명서 미비 문제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필리핀의 경우 2022년 확인된 한국산 식품의 리콜 사례 수가 87건으로 가장 많은 리콜 사례 수가 확인되었는데요. 리콜된 제품은 주로 한국 과자류 제품이며 모든 제품이 필리핀 FDA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되어 리콜 조치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글로벌 제품과 한국 제품의 리콜 사례는 대부분 필리핀 FDA 미등록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수입 업체가 FDA 제품 등록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 해당 제품이 미등록 제품으로 분류되어 리콜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현지 수입 업체가 제품 등록 인증서를 신청하고 갱신 기간을 잘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번 파트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집된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의 분석 결과를 비관세 장벽 이슈 유형과 발생 국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수출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로 총 220건의 이슈가 선별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확인된 비관세 장벽 이슈 유형은
식품 검역 및 위생과 관련된 SPS 이슈로 전체 이슈의 절반 규모인 111건이 SPS 이슈로 확인되었습니다. 뒤를 이어 기술 규정에 대한 TBT 이슈가 69건, 수입 통관 관련 이슈가 27건, 기타 이슈가 13건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한국 식품 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이슈로는 TBT 개정 이슈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전체 79건의 핵심 이슈 중 39건의 TBT 이슈가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SPS 이슈 23건, 수입 통관 이슈 13건, 기타 이슈 7건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분석한 4가지 식품 비관세장벽 이슈 유형을 기준으로 올해 선별된 핵심 식품 비관세장벽 이슈를 주요 키워드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핵심 이슈로 가장 많이 선별된 TBT 이슈의 주요 키워드는 라벨링입니다. 왼쪽의 이슈 목록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만의 건강식품 보건 효능 관련 라벨링 규정 폐지 공고, 캐나다의 돋보기 라벨 표기 사항과 EU의 건강강조 표시 사용 기준 등 라벨링 기준의 변동 사항과 관련된 이슈가 핵심 TBT 이슈로 수집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수집된 비관세 장벽 이슈 유형은 SPS 이슈 유형이었는데요. 올해 SPS 이슈의 주요 키워드는 제한 기준으로 대만의 식용유지 오염물질 제한 기준 변경 사항, EU의 에틸렌 옥사이드 잔류물 기준 강화 등의 이슈가 주요 SPS 이슈로 수집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관세 장벽 이슈 유형은 수입 통관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검역 기준인데요.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중국의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EU의 에틸렌 옥사이드 검역 제품 중 즉석 면류에 대한 기준 수정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산 식품과 관련된 검역 조치 사항이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산 팽이버섯, 한국산 메기가 포함된 밀키트 제품, 한국산 배와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비관세 장벽 이슈 중 기타 이슈 유형으로는 주로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주류 세금 환급제도,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규제 조치 등이 주요 이슈로 수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 발표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주요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 220건 중 가장 많은 이슈를 발표한 국가는 유럽 국가로 총 41건의 이슈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체 이슈의 18%를 차지합니다. 한편 한국 식품 수출 기업에게 영향력이 높은 핵심 이슈는 중국의 이슈가 가장 많았는데요. 총 17건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핵심 이슈 79건 중 22%를 차지합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주로 보건식품, 어린이 간식, 식이섬유 제품 등에 대한 식품 규격 기준 개정 사항과 라벨링과 포장 기준에 대한 변동 사항 등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2년 공고된 글로벌 식품 비관세 장벽 규제 조치 중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이 꾸준히 주의해야 하는 주요 수출국 이슈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중국의 이슈입니다. 중국은 주요 이슈가 가장 많이 다뤄진 국가로 올해 주요 통관검역 제도 이슈로는 신선식품 등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시행 공고가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코로나 발병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점차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 이슈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수입 콜드체인 식품에 대한 세간의 최적화된 방역 통제 조치 사항을 공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해외 식품 생산 기업을 등급과 유형을 분류하고 기한 내 시정, 수입 잠정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치 사항은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인데요. 기존 규정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양성 반응을 받은 해외 생산 기업에게는 최소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일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수출 기업의 연계성 항목을 보시면 올해 4월 중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의 냉동어류 컨테이너 등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이에 일주일간 수입 중단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연계 이슈 항목을 보시면 수입 식품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조치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이슈의 공시 동향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의 이슈입니다. 미국은 개별 국가 중 올해 두 번째로 주요 이슈가 많이 발표된 국가인데요. 이 중에서도 한국 수출 기업에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주요 통관 검역 제도 이슈는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통관 규제 이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따르면 올해 7월 FDA는 한국산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을 사유로 전국 수입 경보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팽이버섯 제품 수입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이를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연계 이슈를 확인해 보시면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은 2020년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성이 확인되어 전국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FDA는 수입 팽이버섯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감독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였고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의 경우 전국적인 리콜 조치에 이어 특정 기업에 대한 수익 경보 조치, 그리고 올해 전국 수익 경보 조치까지 시행되며 그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팽이버섯을 생산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FDA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후의 주요 통관검역 제도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이후의 주요 통관검역 제도 이슈로는 작년부터 크게 이슈가 되었던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 관련 규제 조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올해 5월 발표된 해당 공고는 에틸렌 옥사이드 검역 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한국산 면류와 식물성 식이 보조제 중 면류 제품 품목을 향신료, 시즈닝, 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치 사항의 배경으로는 지난해 8월 EU 국가로 수출된 한국 라면 제품에서 발암 성분인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EU 회원국에서 한국 라면 제품이 모두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EU의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EU는 2021년 12월 한국을 에틸렌 옥사이드 검출 위험 국가로 지정하였고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면류와 식품 보조제 제품을 수출 시 관련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선 통계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하셨듯이 강화된 조치 사항으로 인해 EU로 수출된 한국 면류 제품에 대한 통관 거부 또는 리콜 조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 사항뿐만 아니라 에틸렌 옥사이드 성분에 대한 규제 조치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제 조치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EU 수출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린 2022년 식품 안전 문제 사례의 통계 수치와 주요 식품 비관세 장벽 이슈의 내용은 카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한 내용이 2023년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세미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참석자 여러분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시아 국가 식품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세안 식품 시장으로 수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내일 강연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